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개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새마을 운동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사 일정이 최초에는 학기 시작되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강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중간고사 이후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의를 내용을 수업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수업을 듣는 우리 50여 명의 학생들을 좀 마주하고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지금 학기 마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중간고사 이후 강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장 새마을 운동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새마을 운동의 체계입니다. 체제. 새마을 운동의 체제는 체계와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의 체제는 체계와 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는 이전 시간에 저희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는 협의체계와 행정체계, 수평, 수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의 어떤 행정구조, 행정단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행정계통 안에서 새마을운동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체제는, 시스템은 체계와 법제로 되어 있다. 오늘은 법제입니다. 법제. 법제 이 부분을 제가 법률과 제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법률과 제도로 정의를 했는데, 자, 새마을운동의 법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해를 항상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하는 이 개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잡게 돼버리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놓쳐버리면 항상 그 내용을 들어가서도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인지 맥락이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첫 시간에 이렇게 하는 어떤 개념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면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돌려보십시오. 돌려보시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새마을운동의 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률과 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률과 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새마을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행정계통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린 지자체라 그러죠. 자, 중앙정부에는 법률과 대통령 영이나 국무총리 영이나 각 부처 장관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법률에 해당됩니다. 제도는, 제가 이제 제도라 말했는 부분은 법률과 제도, 흔히 말해서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정부에 존재하는 법률은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해지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의
법제는 법률과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구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앙정부에는 법률이 있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은 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제정이 되는 거죠. 제정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제 독자적인 조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임적인 조례도 있을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기초자치는 규칙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새마을운동의 법률과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교수님은 새마을운동의 체제와 체계와 법률과 제도, 법률과 조례라고 합시다. 조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왜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새마을운동의 법률과 조례가 중요하냐고 하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고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고 ODA도 마찬가지고 법률과 조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단편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가 제대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 지정된 예를 서천군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적개발 원조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고 상위 법률에 기반해서 조례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다. 왜 지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또 여기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법률도 제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관계 법령이 있고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장 실효적인 핵심이 되는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그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육성법이 있는데 이 관련 법률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라든지 농림축산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이제 관계되는 법령을 정하는 걸 이제 관계 법령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이렇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 조례가 지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협력도 같은 선상에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손으로 시의원을 뽑죠. 시의원이 대구시 조례를 결정을 합니다. 제정을 합니다. 발의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는데 구의회, 시의회, 자치단체, 의회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의원,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의원이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 구성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조 5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개발 원조의 예산의 주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관련 조례는 이제 약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연결을 할 겁니다. 필히 보십시오. 예전에는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학과에서는 민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률 자체도 교양이나 뭐 전공 선택으로 과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대 과목을 잘 듣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률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지 왜 새마을운동에 법률이 중요하고 조례가 중요한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8페이지 펴보십시오. 제5장 새마을운동의 법률과 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1절 새마을운동 관계 법제의 변화 과정, 법령과 법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제5장 새마을운동의 법률과 제도는 법률과 조례로 이해를 합시다. 법률은 중앙정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각 줄을 제가 달았죠. 이제 헌법이 최상위,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는 일단 제외하고 명령은 뭡니까? 시행령이 될 수 있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각종 외교부 장관령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구속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각 줄 좀 더 봅시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법령의 법규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법령의 법규 안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규칙은 제가 설명했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제1절, 뒷부분 보십시오. 새마을운동이 변천해오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행정체계와 어떤 형태로 결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에 따라서 각종 법률이 약화되거나 조직이 약화되거나 체계가 약화되거나 강화되거나 그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특히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행정조직과 협의조직의 체계하에서 체계로 둡시다. 수준별 협의체는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되고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하 낮은 단계부터 해가 최상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고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내려가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와 같이 협의체의 형태로 존재하며 공적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자체가 1970년 당시에 새마을운동 체계와 이제 법체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 관계법령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최하 단위가 어딥니까? 마을로 합시다. 마을. 도시는 아파트. 이렇게 합시다. 중앙정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법률 플러스 0. 지방정부는 조례 플러스 규칙.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단위.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 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의 어떤 규약을 정했는 게 이 관리규약입니다. 이 관리규약이고,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1970년대를 가게 되면 마을규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됩니다. 현재는 모든 아파트,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 관리규약이 가장 기초 공동체의 법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규약조차도 여러분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 내에서 일정 부분 우리 아파트에는 그죠? 어떻게 동대표를 선출을 하고 임기는 어떻게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재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정을 했는 게 이 관리규약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1, 2, 3 이렇게 다 연계되어진다는 거죠. 새마을운동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공동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저번에 작년에 새마을 개발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리규약을 다 모아서 발표도 하게 하고 또 그걸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요. 자, 여러분들 자생적 공동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게 되면 자생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들 취미나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쉽게 생성될 수 있지만 어떤 포럼 형태나 뭐라 그러죠? 어떤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아파트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장소 제공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제공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중앙정부에서 자생적인 어떤 공동체라든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제도적인 틀 안에서 멈춰져 있고 빨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수준에 올랐을 때 우리가 자기의 이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타적인 부분도 봉사단체나 이런 부분도 각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조금 더 함께 살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교재로 넘어 159페이지 추진관계 법령입니다. 추진관계 법령을 보게 되면 자, 새마을운동하고 관련된 주요 법령은 1976년 민간단체 중앙협의회 창립과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민간단체 새마을,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설명을 했죠. 중앙정부 단위에서 새마을 관련해서 어떠한 법령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인데 그 위에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976년. 그 다음에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설립 다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교육하고 관련되는 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창립,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제정 1980년 12월 30일이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으로 인해서 민간으로 이제 이양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으로 인해서 민간단체로 새마을운동이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법률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폐지되고 새마을날을 지정하고 이게 새마을운동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부서관계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주로 내무부에서 그 당시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내무부 지방국에서 새마을 지도과를 두고 이런 부분인데 법률로서 이제 체제를 일정 부분 정비한다는 거죠. 정비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어떤 부서를 두고 어떤 부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십시오. 161페이지는 이제 표 5-2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각급 단체 현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공격을 외부로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